자, 혹시 모를 구멍을 메우는 것은 물론 고등 내신 수능까지 커버하는 완전 학습 프로그래머. 자, 이번 강의는 부사절의 접속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심지어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중에서도 뭐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 이런 말 자체를 못 알아듣는 학생도 분명히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게 되는 이 파트는요, 여러분들 뭔가를 이제 외우기보다는 전체 개념을 잘 이해해줘야 되는 그러한 파트에 해당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개념을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걸 외워서 자기 걸로 만들어주면 계속 안정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파트예요. 사실 한 번의 수업으로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조금 버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차피 이게 이번 내신에도 시험에 나오는 그런 항목이니까 제가 수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해서 잘 쫓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제가 개념부터 잘 설명을 드릴게요. 자, 부사절, 명사절 이런 얘기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자, 어떤 단어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단어들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이 안에 주어하고 동사가 있으면 얘를 우리가 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얘는 그냥 문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보세요. 지금 you라는 주어가 보이고 what이라는 동사가 보이죠. 근데 컴마를 찍고 그 뒤에도 또 주어 you와 should, turn이라는 동사가 보이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아무런 것 장치도 없이 한 문장 안에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앞에 after라는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접속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접속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접속사는 이렇게 자기 뒤로 오는 절을 하나로 묶어줘요.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네모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네모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문법적 기능을 가지는 애를 우리가 접속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문장에서 애프터가 없다라면 즉 접속사인 애프터가 없다라면 이렇게 주어 동사는 두 개 연달아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장의 성립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얘가 이렇게 접속사가 붙어서 이 접속사가 그 뒤에 있는 절을 하나의 네모칸으로 묶었어요. 자, 이렇게 묶인 이 하나의 덩어리가 문장에서 명사의 역할, 한마디로 주어, 목적어, 보어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 거냐? 명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네모칸이 형용사의 역할을 한다. 즉,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절을 형용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만약에 부사의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을 한다는 건 문장 전체를 꾸며주거나 동사를 꾸며주는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 이 절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절을 우리는 부사절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접속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네모칸인 이 절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명사절일 수도 있고 형용사절일 수도 있고 부사절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그 중에서 또 부사절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부사절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할 수 있냐면, 선생님, 어떤 애가 명사절이고 어떤 애가 형용사절이고 어떤 애가 부사절인가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나요? 당연히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를 하면 명사절이고 명사를 꾸며주면 형용사절인데 이게 문법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접속사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명사절의 접속사가 따로 정해져 있고요. 형용사절의 접속사가 따로 정해져 있고요. 부사절의 접속사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형용사절의 접속사라고 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바로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예요. 여러분들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는 앞에 선행사 있잖아요. 그 선행사를 뭐 해줘요? 꾸며줍니다. 선행사가 품사가 뭐냐면 명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던 관계 대명사나 관계 부사가 만들어주는 절은 앞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처럼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공부하자. 이게 개념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공교롭게도 참 여러분들한테는 짜증나는 얘기지만 이 부사절의 접속사, 여기에 부사를 만들어주는 부사절의 접속사가 상당히 다양하고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인간은 참 스마트하고 머리가 똑똑한 게 뭐냐면 뭐가 종류가 많으면 카테고리를 나눠서 분류, 즉 정리라는 걸 하죠. 그래서 부사절의 접속사의 카테고리를 나누면 그 의미에 따라서 시간을 의미해주는 접속사, 이유를 의미해주는 접속사, 그 다음 조건을 나타내주는 접속사, 그 다음 양보를 나타내주는 접속사, 양보, 그 다음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주는 접속사, 그 다음에 결과, 너무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 해요 라고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 대략적으로 이 6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하게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 뭘 공부하게 되는 것이냐? 바로 1번서부터 4번에 해당하는 접속사, 즉 부사절의 접속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이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를 보시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들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라고 분류를 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표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부사절 접속사는 주절의 이유나 조건, 시간 등을 부연 설명해주는 문장을 이끄는 접속사로 주절 앞에 또는 뒤에서 종속절을 이끌어 종속 접속사라고 일컫기도 한다. 참 한국말이 너무 어렵죠. 자, 얘를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뭐냐? 문두는 문장 맨 앞이죠. 혹은 문미에서, 문장 맨 뒤에서죠. 문두나 문미에서, 자, 문장 전체를 혹은 동사를 수식하는 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부사절이라고 부르고요. 그 부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정도로 나뉘어서 공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걸 지우고 다시 보시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애프터라는 부사절의 접속사가 만들어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덩어리가 문장 맨 앞에 있는 거 보여요? 문장 맨 앞에서 뒤에 있는 전체 문장이나 동사를 꾸며준다고요. 얘는 반면에 before라는 부사절의 접속사가 문미에 나와서 이번에는 뒤에서 반대로 전체 문장이나 동사를 꾸며준다고요. 그러면 전체 문장이나 동사를 꾸며준다라는 건 어떤 품사가 하는 일이에요?
부사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 절을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만 있어도 문장인 거죠. 자, 여기 보세요. 너는 TV를 꺼야 해. 꺼야 합니다. 만 있어도 되죠. 자, 근데 얘가 들어가서 너 TV를 본 후에는 TV를 꺼야 해. 이런 식으로 얘가 들어가서 뒤에 문장 전체나 동사를 꾸며준다고요. 얘도요. 그는 원합니다. 당신을 보기를 원해요 하고 여기다 마침표를 찍어도 돼요. 근데 before라는 부사절의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이렇게 들어가줘서 이 절 전체가 부사의 역할을 해서 앞문장 전체 혹은 동사를 꾸며준다고요. 원하긴 원하는데 그가 떠나기 전에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 첫 번째로 after, before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부사절의 접속사에 뭐가 있냐?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 있는 접속사가 있죠. 그 다음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when 뭐뭐 할 때도 있죠. 그 다음에 as는 밑에서도 또 다뤄주지만 as는 참 뜻이 많은 접속사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써먹는 게 뭐뭐 할 때죠.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면서 동시동작의 그런 느낌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since가 시간을 나타낼 때는 뭐뭐 이래로 라는 뜻도 있고 밑에 또 나오지만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죠. 그죠? 자, 예문을 하나씩 볼게요. when이라는 접속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기의 똘마니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었어요. 자, 보세요. 여기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를 하나를 묶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문장 맨 앞에 나와서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만 있어도 성립이 되는 문장이야. 그녀는요, 음악을 듣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근데 언제 듣고 있는지를 전체 문장을 꾸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폰이 울렸을 때, 전화벨이 울렸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번에도 as라는 접속사가 자신의 똘마니를 하나로 묶어서 문장 맨 앞에서 전체 문장, 뒤 전체 문장을 꾸며주고 있어요. 뒤에 문장만 있어도 돼요. 그녀는요,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완벽한 문장인데 이 as 띠리리가 부사절로 문두에 들어가서 전체를 꾸며주고 있다고. 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녀는 나이를 먹어가며 따라서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since. 자, since가 시간일 때는 무슨 뜻이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 이래로. 자, 그가 떠난 이래로 라는 이 부사절이 뒤에 있는 전체 문장, 그 마을은요 많이 바뀌었어요. 뒤에 있는 문장만 있어도 완벽한 문장인데 꾸며주는, 즉 부사의 역할을 하는 부사절이 지금 다 문두에 들어가 있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since에 대한 추가 설명. since가 뭐뭐한 이유로 라는 뜻의 접속사 또는 since는 접속사일 수도 있고 전치사일 수도 있대요. 자, 이렇게 쓰이는데 이 의미를 가질 때는 주절에 보통 완료 시제와 함께 쓰인대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완료 시제. 자, since가 뭐뭐 이래로 라는 의미일 때는 이렇게 완료 시제와 함께 짝꿍을 이룬다 라는 거예요. 자, 요거를 왜 알아두셔야 되냐? 밑에 보시면 여기에 since가 또 있죠. 이때 since는 뭐뭐 때문에, 즉 우리가 알고 있는 because랑 같은 뜻이에요. 자, it was very hot. 매우 더웠기 때문에 나는 에어컨디션을 틀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켰다죠. 자, 이래로 라는 뜻일 때는 이렇게 완료 시제랑 자주 어울린다 라고 해서 얘하고 얘의 의미가 다르다 라고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양보. 자, 양보의 부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양보는 우리가 앞뒤가 모순되는 개념이죠. 예를 들면 뭐 키가 작을지라도 농구를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모순되는 개념을 등장을 시켜서 어떤 효과가 나오냐? 뒤에 나오는 혹은 앞에 있는 주절을 뚜렷하게 만들어주는 강조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보절의 접속사는 독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작가가 글을 쓸 때 어떤 문장을 강조했다라는 건 그 강조한 부분이 주제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에서 지금 보고 있는 자, though, even though, although와 같은 양보 접속사를 만나시게 되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얘를 꾸며주는 건데 이 뒷부분을 강조하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보면 나는 아팠었을지라도 비록 나는 아팠었지만 나는 결석하지 않았어. 학교를 빼먹지 않았어. 그냥 학교를 빼먹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해도 될 거를 아픔에도 불구하고 아팠을지라도 학교를 빼먹지 않았어. 그러니까 훨씬 더 얘의 느낌이 강조가 되죠.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독해 지문에서 양보 접속사가 등장하는 문장의 주절을 잘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양보 접속사에는 요 3개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though, even though, although 다 똑같은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절의 접속사 3인방이 있어요. because, since, as. 자, 여기에서 since는 앞에서 뭐뭐 이래로라는 뜻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에서 since를 만났을 때 걔가 이래로일 수도 있고 때문에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as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의미가 다양하기 때문에 밑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as를 한번 봤어요. as가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하면서 라는 시간의 의미일 수도 있고 지금 만난 것처럼 as가 뭐뭐 때문에 라는 이유일 수 있는데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as가 시간이거나 혹은 이유인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90% 이상이에요. 그러면 as의 나머지 뜻들은 사실은 그렇게 빈번하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밑에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네가 부사절인지 한번 봅시다. since라는 접속사가 뒤에 있는 주어 동사의 덩어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었고 지금 여기서부터 만들어진 이 네모칸은 얘가 없어도 그냥 혼자서 존재할 수 있는 나는 에어컨을 켰습니다 라는 주절 전체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부사의 자리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얘도 한번 볼게요.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가 있는 이 절 덩어리를 because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하나의 네모칸으로 묶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커다란 네모칸은 어떤 역할을 하냐? 얘가 없어도 그냥 혼자서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나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어요 라는 문장 전체를 맨 앞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부사의 자리에서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시면 그 책은 불어로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조건의 접속사 if. 얘 반대말이 뭐죠? unless라는 게 있죠. unless.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이런 표현이죠. 만약 뭐뭐가 아니라면.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우리가 써보면 unless는 if에다가 뭘 더해놓은 느낌이에요? 부정어인 not을 합쳐놓은 느낌이죠.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if라는 접속사 뒤로 분명히 주어 동사가 있는 절덩어리가 있는데 if라는 접속사 때문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덩어리가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 그냥 혼자서도 쓸 수 있는 그 아기는 일어날 거예요. 그 아기는 깰 거예요. 라는 주절 전체를 이렇게 조건의 의미를 주면서 자, 만약 뭐뭐라면 이라는 조건의 의미를 주면서 네가 너무 크게 말하면 아이가 깰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반대로 종속절의 접속사 조건 unless가 뒤쪽에 들어가 있어요. 자, 얘만 해도 완벽한 문장이에요. 나는 결코 너랑 말하지 않을 거야. 너한테 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다 마침표 찍어도 돼요. 자, 근데 뒤를 봤더니 네가 만약에 나한테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얘는 if not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if 플러스 not으로 지금 같은 문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부사의 자리에서 지금 전체 문장을 꾸며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자, 어떤 단어의 덩어리가 있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다. 자, 근데 얘는 문장 안으로 쏙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 앞에 접속사가 붙으면 이렇게 문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하나의 네모칸이 되는데 걔네가 하는 역할에 따라 일에 따라서 명사절일 수도 있고 형용사절일 수도 있고 부사절일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우리가 오늘 배운 건 부사절이고 문장 전체나 문장 맨 앞에나 뒤에서 문장 전체나 동사를 꾸며주는 즉 부사의 자리에서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뭐가 있는지를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자, 대략적으로 의미로 나누면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목적, 결과 이 6가지 정도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시간에 해당하는 부사절의 접속사, 양보에 해당하는 부사절의 접속사, 이유에 해당하는 거, 조건에 해당하는 거를 다양하게 배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 since, while, as를 보자 이제 하는 거예요. 자, since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가 시간일 때는 무슨 뜻이었죠?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도 있었어요? 이유에도 있었죠? 뭐뭐 때문에 라는 뜻도 있었죠. 그죠? 그 다음 여러분들 while이라는 애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뭐 동안에 라는 시간의 개념도 있지만 뭐뭐인 반면에 라는 뭔가 약간 양보적인 느낌, 대조의 느낌도 있죠. 이거는 뭐 이름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as죠. 자, 보시면 이렇게 as가 앞에서 한번 했었죠. 뭐뭐 할 때, 뭐뭐 하면서 라는 시간을 나타낼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이기 때문에 라는 because의 이유를 나타낼 때도 있다고 그랬고, 얘가 거의 90%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as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문장을 만났을 때는 일단 얘 아니면 얘의 의미로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은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얘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 남아있는 방수를 보자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뭐뭐처럼, 뭐뭐대로라는 얘를 이제 문법 용어로 쓰면 양태 접속사라고 그래요. 양태. 다시 쓸게요. 양태라고 합니다. 이 양은 모양할 때 양이고 태는 형태할 때 태예요. 그래서 그 모양과 형태처럼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뜻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 때 뭐뭐처럼이라고 한번 읽어보세요. Do as the Romans do when you are in Rome. 자, 하십시오. 로마인들이 하는 것처럼, 로마인들이 하는 대로. 언제? 네가 로마에 있을 때는. 한마디로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라 이런 표현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뭐뭐함에 따라서 시간의 경과.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비례라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as에 뭐뭐 할 때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하면서 라는 뜻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뭐 하면서 라고 읽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굳이 뭐 이렇게 비례다라고 따로 알아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해석해보면 그가 늙어감에 따라서,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그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비례로 읽어줘야 하는데, 사실은 그가 나이를 먹으면서 뭐뭐 하면서 라고 읽어도 전혀 해석에 다름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앞에서 했던 이 시간의 일부로 봐도 돼요. 자, 근데 제가 하나 더 as의 추가 용법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as가 이상한 as가 있어요. 보통 접속사는 뒤에 있는 절을 맨 앞에서 이끌게 되어 있는데 어떤 as를 만나면요, 이렇게 자기보다 먼저 형용사나 부사나 명사가 앞에 튀어나와 있는 독특한 구조의 그런 as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as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모양으로 완전히 구분이 되죠. 이거 독특한 모양인데 이런 모양이면 무조건 이 as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비록 뭐뭐일지라도라면 앞에서 했었던 양보네요. 네, 맞습니다. 양보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양을 만나게 되면 이 뒷부분이 어떻게 되는 느낌이 있다? 강조되는 느낌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예문을 써보면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면 tired as he was. he finished his study.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뭐지? 이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어? 독특한 모양이구나. 이거 얘인데? 그러면 그는 피곤했을지라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는 피곤했을지라도 해서 이 양보의 무슨 절? 부사절이 전체 문장을 꾸며준다란 말이에요. 그는 자기의 공부를 끝마쳤습니다. 얘만 말해도 되는데 지금 그는 피곤했을지라도 라고 해서 뒷문장 전체를 꾸며주면서 강조의 의미가 생기죠. 강조의 의미가 생기죠. 자, 여기까지 as를 추가해 주시면 여러분들은 접속사 as를 다 알게 되는 겁니다. 자, 대응하는 방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시간이나 이유의 뜻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평상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뭐뭐 할 때 혹은 뭐뭐 때문에 둘 중에 의미로 읽어보시고 그러면 거의 10번 중에 9번은 해석이 돼요. 알겠나요? 그 다음 이렇게 독특한 모양일 때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고 적용을 해서 읽어주시면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비례는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일단 얘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얘는 모양으로 여러분들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해석이 안 되는 건 이거 하나 정도라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뭐뭐처럼인가 보다, 뭐뭐대로인가 보다, 얘를 떠올리시는 방법으로 직독직해 적용을 해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부사절의 접속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